현재는 5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도시 자체가 좀 약간 안정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요 상업지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당 상가주택에 대한 가치도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통은 상업지 인근 블록은 먹자 골목이나 카페 거리로 형성이 되는데 주변 상권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그런 효과도 예상할 수 있는 상가주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소장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취득할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익입니다. 싸게 사서 원래 시세 정도에 팔거나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팔기를 원하죠. 그러하기에 경매라는 시장에서 자칫 싸게만 살려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싸게 잘 사는 만큼 잘 파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정보의 공개로 누구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현재의 부동산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경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경매 물건은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가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주택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함께 있는 형태로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상가주택이라고 하고요. 상가주택을 겸용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상가주택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은 원투룸뿐만 아니라 상가를 임대해서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상가는 원투룸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상권 변화에 따라 상가주택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반면 상가주택의 단점은 상가주택의 수익은 시장 변동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주변 상권 침체 등에 따라 월세 수익의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업종에 따라 원투룸 세입자의 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가게가 들어왔을 때는 냄새와 소음으로 인한 원투룸 세입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상가주택은 원투룸뿐만 아니라 상가를 임대해서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상가는 원투룸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상권 변화에 따라 상가주택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반면 상가주택의 단점은 상가주택의 수익은 시장 변동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주변 상권 침체 등에 따라 월세 수익의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업종에 따라 원투룸 세입자의 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가게가 들어왔을 때는 냄새와 소음으로 인한 원투룸 세입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상가주택 세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해서 상가는 4.6%, 주택은 주택수에 따라 1.1에서 지방세 포함 1.1에서 3.3%,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8.4에서 13.4%의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을 때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따로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세를 살펴볼 텐데요.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은 주택으로만 1세대 1주택 시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같거나 크든 상관없이 모두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요.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으로 안분 계산하여 12억 초과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경매 물건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된 이곳이 경매 물건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가 오송역, KTX 오송역입니다. 지금 주변으로는 지금 신규 아파트 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요 위쪽으로는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바이오 산업단지에는 질병관리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공서가 입지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가주택은 1층 상가를 쪼개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2층, 3층의 주택 부분은 대부분 구조가 대동 소유합니다. 동일하다고 봐야 되고, 공실이 많지 않으면 임대료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층 상가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건물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대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층 상가를 뭐 100만 원에 놓을 수 있는 거를 두 개로 쪼개서 뭐 60을 받는다. 그럼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가를 쪼갤 수 있는지 여부도 상가주택 매매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은 이제 주변에 상업지역이 있으면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가주택 상권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당 물건, 여기가 경매 물건 위치가 됐고요. 여기 바로 인근으로 해서 일반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도시 자체가 좀 약간 안정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요 상업지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당 상가주택에 대한 가치도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통은 상업지 인근 블록은 먹자 골목이나 카페 거리로 형성이 되는데, 주변 상권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그런 효과도 예상할 수 있는 상가주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 상가주택 원투룸은 다른 건물과 별다른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보통 대동소이한 구조와 형태이기 때문에 원투룸 임대 시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은 1층 상가에 임대료가 얼마나 좀 잘 받느냐에 따라 매매 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상가가 잘 되려면 주변 아파트 소유가 풍부해야 합니다.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가 많은 것이 유리하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소형 평수여야 세대수가 많고 소비력이 높습니다. 대형 평수의 아파트는 인구도 좋고 소비력이 적은 편인데요. 경매 물건 바로 인접해서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예상이 되고요. 해당 아파트는 2023년도 6월 달에 준공된 2415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평형대는 25평형 단일 평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로 인한 어느 정도 영향이 예상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이제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오송 역세권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도시 택지지구가 발전될수록 이제 주택지의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상가주택지는 상권 초기에는 건물들이 다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차난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토지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또한 주차장 용지를 상가로 개발해서 음식점이나 이제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주변에 인구의 유입됨으로 주변 상가가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 북측으로 해서 일반 주거지역 내 지목상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토지주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지에 이제 주차장 부지에 따른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 인근 부동산 거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해당 경매 물건이 되겠고요. 남측으로 해가지고 22년도 12월 달에 상가주택이 매매가 됐습니다. 대지 75평에 건물 연면적이 149평이고요. 10억 5,500만원에 지금 거래가 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인근 부동산 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된 이곳이 경매 물건인데요. 여기 지금 상가주택이 매매가 15억이 나왔습니다. 4층짜리 상가주택인데요. 2021년도에 준공이 됐고 대지 88평, 건물 연면적 163평으로요. 매매가 15억 원에 지금 부동산 물건이 나와 있다는 거는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경매 물건 인근에 거래가 된 사례를 살펴보니까 비슷한 2022년도식 상가주택이 물론 가로 조건이라든가 어떤 위치적인 특성이 좀 차이가 있지만 10억 5,500만 원이 거래가 됐고 지금 호가로는 비슷한 규모가 15억 정도에 나왔는데요. 예상컨대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또 향후 오송 지역의 어떤 도시 개발화와 주변 아파트 입주 여건, 인근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따른 어떤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한다면 10억 정도의 매매가가 예상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지는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젠 정보를 얻었으니 현장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은 이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도시개발화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공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도시개발화에 따라 이제 공지가 채워지고 주택이 들어서면 지금보다는 주차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2022년도에 지어진 신축 건물답게 지금 외관상 아주 깔끔한 형태에 나타나고 있고요. 젓갈색 벽돌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축 건물이다 보니 관련돼선 특별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경매 입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외벽,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우수 배관 같은 것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천장 덱스 같은 경우도 깔끔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주차장이라든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내부를 들어가겠습니다. 내부 벽면은 이제 페인트식으로 이제 도색을 한 것 같고요. 자, 엘리베이터 바로 외부 벽은 이제 현무암 대리석으로 됐고 엘리베이터 내부는 아주 산뜻하고 깔끔한 스타일로 최신식 엘리베이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대체적으로 내부가 깔끔한 상태입니다. 신축 건물이니 그런 상태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2층에는 4개 옥실, 4개 옥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문의 형태나 디자인을 봤을 때 내부가 어떨 것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갑니다. 지금 봤을 때 도어락이나 문의 형태를 봤을 때는 내부 인테리어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3층은 이제 세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보통 외부에 이제 우편물이라든가 어떤 광고 전단지가 많이 붙여져 있지 않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임차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점유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지금 4층으로 올라가 보자. 4층은 이제 주인 세대급 이제 한 세대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옥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은 지금 이렇게 창고식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 보자. 자,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 오송역 8학원 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가 보이고요. 자, 옥상은 전반적으로 큰 하자 없이 신축 건물이니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느라 시청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경매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1449 청주시 오성읍에 위치한 상가 근린주택입니다. 대지 82평에 건물 면적은 153평 정도가 되겠고요. 임의경매입니다. 감정가는 15억 2371만 6,200원이고요.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64%인 9억 7,5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일은 11월 20일이 입찰기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4층짜리 근린주택, 상가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시의 물건으로는 옥탑층이 제시의 물건이지만 이제 매각에 포함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차인의 현황을 보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제 후순위, 이제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이후에 이제 임차인이 점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있긴 하지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 후에도 뭐 크게 신경 써야 되는 어떤 권리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등기부 현황 건물을 보면 이제 근저당을 포함한 후순위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등기부 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근저당을 포함한 후순위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해당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그 대출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건축 준공을 받은 다음에 건축 준공 후에 건물을 담보로 해서 다시 근저당을 일으킨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후에 이제 임차인이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리적 하자는 없지만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명도 관계가 뭐 쉽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경매 매수 신청드린 상록수 부동산에 문의를 주신다면 깔끔하게 명도 업무 그리고 낙찰까지 원만하게 원스톱으로 잘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